네, 오늘 낮에 강의한 것에 이어서 교감신경계 작용 약물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기준으로 보면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54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제가 제시를 하진 않았으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답도 한번 같이 제시를 해볼게요. 먼저 교감신경 활성을 차단하거나 저해하는 약물은 심파토 라이틱이라고 하는 이제 H번에 해당되는 거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합성과 분비를 억제하는 거는 뭐죠? 어, 아드레너직 뉴로날 블로커, 그러니까 아드레날 신경에 대한 차단을 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봤었어요? 메틸루타라고 하는 약을 봤었었죠. 그다음에 민문이근을 수축시키는 용해제, 이렇게 용해제라는 용어가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으나 민문이근의 어떤 수축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알파 리셉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장과 민문이근에 존재하는 아드레날린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민문이, 심장, 민문이 뭐가 나와야 되죠? 베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베타 리셉터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의 베타 1, 2 차단 둘 다 하는 거는 뭐죠? 넌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 알파 1 효과를 차단하는 건 뭐였죠? 알파 블로커, 알파 1 블로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의 화학적 분류, 얘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정신과의학이나 이런 데에서 약물을 볼 때 이런 용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얘들은 카테콜라민의 한 종류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수업은 하지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조금 용어를 보시는 거 좋아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교감신경 활성을 증가시키는 아드레날린성 약물은 뭐죠? 심파소미메틱, 즉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교감신경 자극으로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거 80% 이상이 어디 뭐라고 했었죠? 분비되는 것 중에 에피네프린이라고 했었죠, 그죠? 나머지 20% 정도 미만의 것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으로 이제 분비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에서 이제 직무에 적용하기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준 것은 3번, 4번, 5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1번부터 해서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급성천식 발작에 대해서 치료에서 이 터부탈린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에피네프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터부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택적 베타2 뭐죠? 아고니스트, 기량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교감신경 흥분제 중에서 베타2에 작용하는 거를 보면 얘들은 특히 기관지에 있는 평활근에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보면 그 에피네프린에 비해서 훨씬 좀 작용 시간도 더 길 수 있고요. 특히 베타2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심장 근육에는 영향을 조금 덜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부탈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동료 중 1명은 빠른 심박수 즉 빈맥으로 인해서 프로프라놀롤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해 되어 있죠, 그죠? 복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녀가 최근에 피곤함을 호소했고 현기증이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기증, 피곤함. 약과 관련 있을까? 즉 무슨 말이냐면 프로프라놀롤의 사이드 이펙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충고를 해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프라놀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약이었었죠?
예, 맞아요. non selective 베타 블로커예요. 베타 1, 2를 모두 차단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고혈압이나 협심증과 관련된 어떤 문제, 그다음에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투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약들인데, 사이드 이펙트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허약감이나 피로감, 그다음에 페인트니스, 좀 이렇게 왜 조금 이렇게 현기증으로 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과 관련된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작용은 이 프로프라놀 용량이 환자에게 너무 조금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약을 조정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3번 문제입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처방한 약 중에서 우리가 어떤 약을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자 X씨가 부비강 출혈이나 압박, 두통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 하면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라고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비강 충혈과 불편감에 대해서 어떤 약을 처방을 했어요? 페닐레프린, 이게 어떤 약이었었나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약을 처방을 했는데 이게 환자 X씨의 그 뭐죠? 차트라고 하면 이제 기록, 의무 기록된 것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페닐레프린을 주었을 때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 없을까, 줘도 되는 약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페닐레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우셨을 때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즉 뭐죠? 알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차단제 아니고요. 그죠? 효능제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알파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의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혈관 수축에 의한 혈압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고혈압 환자에게서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약을 주게 되면 고혈압, 즉 혈압의 증가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베티가 천식과 당뇨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고혈압도 있어요.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녀에게 이제 주치의가 베티에게 프로프라놀롤이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뭘 판단을 해야 될까? 천식이 있고 그다음에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베티에게 프로프라놀롤이 적당한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프로프라놀롤이란 건 아까 뭐라고 했었죠? 논셀렉티브, 그러니까 베타 1, 2에 모두 작용하는 약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프로프라놀롤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탄수화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을 투여를 할 경우에는 그 특히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당 조절과 관련된 문제를 유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프로프라놀롤의 적응증 중에 하나가 뭐였었어요? 심장에 활동 영향을 주는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심박수를 감소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컨트랙션, 그러니까 즉 수축, 심근 수축력을 감소시킨다거나, 전도에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협심증 치료나 아니면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또 뭐였죠? 심장의 어떤 그 부정맥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들은 그 부작용으로 노지아, 보미팅이나 다이아레아, 그다음에 뭐죠? 기관지 수축이라든지 섬액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했었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베타 1, 2 모두를 차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천식의 악화를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당뇨 있는 사람에게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베티에게 더 적합한 약을 처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혈압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약이 더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당 영향을 주지 않는, 그리고 천식 기관지 수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베타 1 리셉터 블로커를 선택을 해서 처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조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24살 린다가 천식을 가지고 있고 잘 조절을 해왔고, 그다음에 임신 26주, 그다음에 조산 경험이 있대요. 프리텀 경험이 있는데 리토드린, 터부탈린, 아까 터부탈린 앞에서 봤었죠. 그러면 리토드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터부탈린 같은 경우에는 베타2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식, 만성 그 COPD가 있는 경우에 처방을 할 수 있다 했었고요. 특히 이 터부탈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산 방지제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리토드린의 경우에는 베타2 마찬가지로 터부탈린과 마찬가지로 베타2 아드레널직 아고니스트 드럭이지만 얘를 이제 장기간 투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아스마를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특히 임신 중에 리토드린을 투여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리토드린 투여를 받았던 아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뭐 5세 정도 되었을 때 아스마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거여서 리토드린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조산 억제제로 사용을 해왔었지만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왔었지만 이러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이죠. 38세의 빌이 12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이고 이 12지장 궤양 때문에 시메티딘을 복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주치의가 로프레소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또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시메티딘과 여기에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시메티딘과 로프레소라고 하는 약이 같이 투여가 되었을 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의미로 제시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약은 주로 나중에 보면 엔클렉스 RN 즉 미국 간호사 시험 칠 때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 시메티딘이라고 하는 거는 로프레서라고 하는 게 혈압약 있죠, 그죠? 얘의 혈장 그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메티딘과 로프레서를 투여를 했을 때 조금만 넣어도 훨씬 더 작용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메토프레솔이라고 하는 그 로프레서는 어떤 약이냐? 베타1 아드레너직 블로커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투여를 했을 때에는 용량을 조금 더 낮게 시작을 해서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를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준에 적합하게 우리가 용량을 조절을 해서 약을 투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는 거가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그 다중선택 문항에 대해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